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2023년 9월 한 달 동안에만 무려 6골을 프리미어리그 무대에서 몰아친 미친 활약으로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9월 월간 베스트 11에 선정됐습니다. 프리미어리그 공식 9월 이달의 선수상 선정도 매우 유력한 상황인데요. 이러한 활약을 통해 정말로 프리미어리그에서 올 시즌 득점왕이 가능할 것이다. 현재 유럽 전역 스포츠 베팅 업체의 득점왕 배당 2위로 치고 올라서는 현지의 기대를 받고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의 9월 활약, 어떻게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경쟁 유력 후보까지 올라갔는지 현지의 전망과 분석,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도전의 최대 변수인 아시안컵 참가 문제, 아시안컵에서 한국 대표팀 어떻게 또 준비하고 있고 향후 한국 대표팀의 일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든 이야기 총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9월 프리미어리그 월간 베스트 11 통계매체 후스코어드.com이 공개했는데요.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한 평균 평점을 통해 구성이 됐습니다. 맨체스터 시티 공격수 엘링 홀란과 더불어 토트넘 허스퍼의 최전방 공격수로 보직을 바꾼 손흥민 선수가 투톱으로 이름을 올렸는데요. 홀란 선수의 9월 평균 평점이 7.73점, 손흥민 선수는 7.69점이었습니다. 미드필드 라인에는 아스널의 부카요 사카, 뉴캐슬의 브루노 기마랑이스, 앤서니 고든에 이어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와 새로운 파트너십을 이루고 있는 공격형 미드필더 제임스 메디슨이 이름을 올렸고요. 포백 라인의 뉴캐슬의 트리피어, 리버풀의 로버트슨, 그리고 두 명의 센터백 에버튼의 타코우스키, 크리스탈 팰리스의 요아킴 안데르센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고전하고 있는 첼시는 골키퍼 로베르트 산체스가 월간 최우수 골키퍼로 선정이 되면서 얼마나 어려운 시즌을 보내고 있는지, 골키퍼가 이렇게 최고 평점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팀 전체가 좀 수비적으로 위험한 상황을 많이 맞이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맨유전의 승리를 이끌었던 팰리스 수비수 안데르센도 각광받고 있는 9월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격 라인에선 단연 손흥민 선수의 인상적인 플레이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평점상으로 봤을 때도 통계 매체에서 후스코어드뿐 아니라 소파스코어, 폰몹에서도 손흥민 선수의 현재까지 8월, 9월 모두 합친 프리미어리그 평균 평점이 탑 10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가 확실히 로드리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로드리가 빠졌던, 퇴장으로 나설 수 없었던 울버햄튼전에 시즌 첫 번째 리그 경기 패배가 있었는데, 소파스코어 기준으로는 현재 평균 평점 프리미어리그 선수 랭킹 1위가 8.05점의 로드리고요. 그 다음이 토트넘의 제임스 메디슨입니다. 평균 평점이 8점을 넘는 두 명이 바로 로드리와 메디슨이고요. 웨스트햄에 입단해서 자신의 오른발 킥 능력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는 제임스 워드 프로즈가 소파스코어 기준 평균 평점 3위고, 폰몹에서도 3위가 워드 프로즈입니다. 그리고 브라이튼의 파스칼 브루스가 4위, 뉴캐슬의 트리피어 5위, 맨시티의 훌리안 알바레스가 6위이고, 소파스코어에서는 평균 평점 현재까지 7.76점인 손흥민 선수가 7위에 올라 있습니다. 아스널의 사카 8위, 팰리스의 수비수 안데르센 9위, 그리고 모하메드 살라가 10위인데요. 폰몹 평점에서는 부카요 사카가 평균 평점 8.25점으로 현재까지 1위이고, 말씀드린 레디슨, 모드 프로즈는 그대로 똑같이 2, 3위인데 로드리가 이제 퇴장을 당했을 때 깎였던 점수들이 폰몹에서 좀 컸어요. 그래서 평균 평점 폰몹 기준은 4위가 로드리고 5위가 알바레스입니다. 그리고 홀란이 6위이고, 손흥민 선수는 평균 평점 7.82점으로 9위에 올라 있고요. 맨시티에 새로 영입된 벨기에 윙어인 제레미 도쿠가 10위에 올라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폰몹 기준으로는 현재까지 맨 오브 더 매치 2회 선정된 부분들도 가중치가 됐고, 사카 같은 경우에는 3회 맨 오브 더 매치에 선정된 것이 평균 평점에도 조금은 이제 가중치가 된 것 같은데요. 손흥민 선수 9월 프리미어리그 이달의 선수상 수상이 매우 유력합니다. 9월 2일 9월 첫 경기였던 번리전 해트트릭을 시작으로 아스널전 멀티골, 리버풀전 연속골까지 총 6골을 9월에만 기록을 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토트넘에서 웨프트 윙어로 뛸 때는 사실 팀의 보조자 역할, 도우미 역할을 하다가 최전방 공격수로 뛰자마자 해트트릭이 나왔고, 또 최전방 공격수로 뛴 4경기에서 6골을 몰아쳤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득점 기세가 이어질 것 같고요. 9월에만 6골을 넣었는데, 또 이 과정 속에 토트넘이 현재까지 무패를 유지하고 있고, 또 이 연속골 과정에서 아스널, 리버풀이라는 강팀을 상대로 결정적인 골을 넣었다라는 점에 있어서 손흥민 선수의 9월 활약에 대적할 만한 선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대 프리미어리그 월간 최우수상의 현황을 보면은 손흥민 선수가 지금까지 총 3번 수상했는데, 이번 9월에 수상할 경우에는 통산 수상 4회가 됩니다. 4회 이상 수상 선수가 역사적으로도 많지 않아요. 역대 최다 수상이 맨시티 시절 아구에로 7회, 그리고 토트넘을 떠나기 전까지 해리 케인이 7회를 기록했는데, 손흥민 선수가 지금의 활약과 커리어를 이어간다면 최다 수상까지도 도전할 수 있는 시즌이 될 수 있습니다. 역대 최다 수상 2위가 리버풀 시절 제라드, 맨유 시절 호날두로 각각 6회를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맨유 시절 루니, 맨유와 아스날에서 뛰었던 한 페르시가 5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말씀드린 4회 수상을 할 경우에는 데니스 베르캄프,
티에리 앙리, 프랭크 램파드, 폴 스콜스, 앨런 시어러 이런 쟁쟁한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최고의 선수들과 공동 수상 횟수를 기록하게 되고요. 현역 선수 중에서는 지금 손흥민 선수보다 많이 수상한 선수가 말씀드린 이 4회에 있는 맨유의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마커스 레시포드, 리버풀의 살라인데 손흥민 선수가 이번에 4회 수상을 하게 되면은 현역 선수 중에는 최다 수상 타이를 이루게 되고요. 5회 수상까지 도전할 수 있는 분명히 시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미 프리미어리그의 전설이죠. 지난 리버풀전까지 득점을 하면서 통산 프리미어리그 109호 골을 넣었어요. 역대 275회 출전이라는 기록도 대단하고 또 58도움까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의 프리미어리그 109득점은 이제 프리미어리그 역대 득점 공동 27위에 올라섰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는 잉글랜드 대표 공격수였던 피터 크라우치의 108득점을 제쳤고 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잉글랜드의 전설적인 미드필더인 폴 스콜스의 107득점까지 제친 기록입니다. 그리고 맨유의 영원한 레전드죠. 라이언 긱스와 역대 통산 득점 타이를 이루게 됐는데요. 잉글랜드 대표 공격수 출신인 에밀 헤스키가 110득점을 기록하고 있는데 한 골만 더 넣으면 이 기록에 도달하게 되고 이제는 유럽 무대를 떠나 사우디에서 뛰고 있는 사디오 마네의 111호 골도 조만간에 넘어서서 역대 통산 득점 20위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어요. 지금의 기세라면 리버풀 레전드인 스티븐 제라드의 120골 그리고 아스널 레전드인 이안 라이트의 113득점도 충분히 제치면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역대 득점 20위권 안으로 진입도 가능하고 그 윗단계까지도 커리어 내내 도전할 수 있는 프리미어리그를 대표하는 선수가 될 수 있다. 정말 꿈같은 이야기들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한다면 역대 두 번째 득점왕 달성과 더불어 말씀드린 이 프리미어리그 역대 득점 기록에 있어서도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는데요. 지금 유럽의 주요 스포츠 베팅 업체들이 여전히 맨체스터 시티가 압도적인 전력이고 또 많은 득점 기회를 만들고 있는 팀이고 현재 득점 1위도 혼란이기 때문에 혼란의 득점왕 배당률을 가장 낮게 두고 있어요. 혼란의 득점왕 가능성에 베팅을 하면 받을 수 있는 돈이 적다란 얘기예요. 지금 대체적으로 배당률이 1.2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확실시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이 바로 손흥민 선수인데요. 13배, 15배, 17배, 11배로 조금 낮게 책정한 것도 있는데 손흥민 선수의 득점왕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내다보는 것이고요. 사실은 경기 영향력이라든지 경기력이라든지 많은 면에서 리버풀의 모하메드 살라가 2021, 2022 시즌에도 손흥민 선수와 함께 득점왕을 수상했던 선수이고 이전에 득점왕 기록도 있는 선수인데 분명히 건재한 기량이거든요. 하지만 올 시즌에는 득점보다는 도움에 조금 더 치중을 하고 있는 플레이입니다. 살라 선수가 현재까지 도움 4회로 프리미어리그 어시스트 공동 1위에 올라있고 빅찬스 크리에이티드 큰 기회 창출에 있어서는 9개로 독보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보니까 득점보다는 도움에 신경 쓰고 있는 부분 그리고 현재 실제로 득점 기록도 저조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올 시즌 득점왕 경쟁은 혼란과 손흥민의 양강구도다. 현재 득점 순위를 보더라도 8골의 혼란을 6골의 손흥민 선수가 2골 차로 바짝 뒤쫓고 있고요. 제러드 보엔도 5골로 초반에 득점 페이스가 좋지만 사실 득점왕을 노릴 정도의 위치나 결정력이나 그런 역할이 아니고요. 펠리스의 오드손 에드와르 4골, 에반 퍼거슨 4골, 황희찬 선수 4골, 이삭 4골, 은베모 4골, 사카 4골, 왓킨스 4골 등인데 지금 득점왕 배당을 보면 역시 스트라이커들이 조금 더 이런 역할들을 집중하기 때문에 이삭이라든지 퍼거슨 혹은 누니에스가 이름을 올리고 있고 지금은 부진하지만 지난 시즌에 또 엄청난 득점을 보인 레시포드에 대해서 아직까지 배당률이 조금 상위권에 올라와 있긴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의 폼과 기록들을 생각했을 때는 말씀드린 대로 혼란 손흥민의 2파전이 될 것이다. 손흥민 선수가 2021-2022 시즌에 득점왕을 차지했을 때의 초반 페이스보다 지금 페이스가 더 좋습니다. 물론 당시에 23골로 득점왕을 차지한 게 득점왕의 역대 기록 중에 아주 높은 기록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당시에는 초반 8라운드까지 4골을 넣었거든요. 그런데 올 시즌에는 7라운드까지 6골을 넣었고 또 이 골이 말씀드린 번리전 스트라이커로 이동한 이후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4경기에서 6골을 넣었다라고 봐도 좋을 정도의 페이스예요. 앞으로 지금 같은 경기력과 역할이 유지된다면 충분히 이 혼란 같은 무시무시한 득점 기록과 득점 비율이 나올 수 있는 시즌이다. 게다가 전통적으로 손흥민 선수가 조금 후반기에 더 강한 모습들을 보여왔기 때문에 전반기부터 이렇게 페이스가 좋다면 후반기에 충분히 지난 득점왕 당시에 23골 기록을 넘어서 시즌 30골께도 도전할 수 있고 혼란과의 경쟁이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이어질 수가 있는데요. 일단 손흥민 선수와 혼란 선수 10월의 일정을 보면은 손흥민 선수가 혼란 선수를 제치고 프리미어리그 득점 1위로 치고 올라갈 수 있고 리그 순위도 1위로 토트넘이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아주 유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일단 토트넘은 10월 달에 공식 경기가 3번밖에 없습니다. 리그 일정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어요. 유럽 대항전에 진출하지 못하고 카라바오컵에 조기 탈락하면서 여유가 더 커졌죠. 사실 손흥민 선수가 지금 몸 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리그에서 계속 일부 시간을 소화하면서도 집중력 있게 뛸 수 있는 게 이런 일정의 여유 때문인데요. 토트넘은 10월 달에 승격팀인 루턴타운과 10월 7일 토요일 저녁 8시 30분에 경기 치르고 10월
24일 A매치 휴식기 이후에는 첼시에게 일격을 당하면서 첼시가 지금 부진한데 풀럼을 상대로 승리하면서 부진 탈출에 성공했잖아요. 분명히 객관적인 전력에서 한 수 아래인 풀럼과 홈 경기를 10월 24일 새벽 4시에 치릅니다. 그리고 10월 28일 새벽 4시에는 크리스탈 팰리스와 원정 경기가 있는데 손흥민 선수가 역대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프리미어리그 맞대결에서는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FA컵에서 한 차례 패배 기록이 있는데 역대 14번의 손흥민 선수의 프리미어리그 출전 기록은 12승 2무이고요. 또 7득점 2도움으로 9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어요. 팰리스를 상대로 프리미어리그 데뷔골도 넣었었고 토트넘 허스퍼 스타디움 개장 기념 경기에서도 골을 넣었었고 팰리스전에 의미 있는 골들을 많이 넣었고 지난 시즌에 몸 상태가 안 좋아서 부진하던 와중에도 팰리스를 상대로는 골맛을 봤던 손흥민 선수이기 때문에 흥격팀으로서 객관적 전력에서 2수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는 루턴전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서력이 필요하고 만회가 필요한 경기에 대한 그 의지가 클 풀럼전이라든지 팰리스전까지 손흥민 선수가 사실은 계속해서 득점을 올릴 수 있는 연속골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상대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홀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라이프치히와의 챔피언스리그 원정 경기 쉽지 않은 일정도 있고 하필이면 또 10월 달에는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연달아서 원정으로 치러야 돼요. 10월 26일에 있는 영보이스전도 원정이니까 이동의 피로가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10월에 만나는 팀들이 다 이제 큰 팀들입니다. 10월 9일에 지난 시즌 준우승팀인 아스널과 원정 경기를 치러야 되고요. 10월 21일에는 돌풍의 팀 브라이튼과 경기하고 10월 30일에는 맨유와 맨체스터 더비가 있는데 맨유가 지금 부진하다고는 해도 이 경기가 올드 트라포드에서 열리고 라이벌전의 특성상 굉장히 격렬하고 치열한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무엇보다 울버햄튼의 도슨 선수가 혼란을 어떻게 막아야 하는지 교과서적인 수비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다른 팀들에게도 충분히 참고가 될 수 있고 맨시티 입장에서는 뭐 리그도 중요하지만 챔피언스 리그도 무시할 수 없는 경기다 보니까 이런 모든 경기들 속에서 로테이션도 가동될 수가 있어요. 이런 상황들을 고려한다면 혼란 선수의 득점 페이스가 조금은 떨어질 수 있는 10월이고 이때 토트넘이 리그 성적과 손흥민 선수의 득점 성적이 올라온다면 리그 1위 득점왕 1위 토트넘과 손흥민 선수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타이밍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앞서갈 경우에는 심리적으로도 우세할 수 있는데요. 다만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대로 올 시즌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최대 고비는 역시 2023 아시안컵을 시즌 도중에 중도에 참가하면서 일부 경기들을 결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개최하기로 했던 아시안컵이 중국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개최를 포기하면서 카타르 개최로 바뀌었고 그로 인해 사실은 지난 6월에 열렸어야 하는 경기가 2024년 1월부터 2월 사이에 열리게 됐어요. 이 점이 많은 프리미어리그 팀들, 아시아 선수를 보유하고 있는 팀들에게는 타격이 되고 있는데요. 한국 대표팀의 이제 조별리그 일정이 1월 15일 바레인전부터 시작이 되는데 피파 A매치 캘린더에 들어가 있는 공식 대회 일정이다 보니까 이 경기 2주 전에는 타출을 허용해야 됩니다. 토트넘 허스퍼의 일정을 보면 프리미어리그도 겨울 휴식기를 도입을 했습니다. 물론 FA컵 일정이 그 사이에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이 꽤 중요한 일정 속에서 손흥민 선수를 이제 보내줘야 됩니다. 아마도 손흥민 선수가 12월 31일 0시에 있을 본머스와의 경기를 치르고 나서 한국 대표팀에 소집이 될 것이고 그리고 한국 대표팀에서 평가전까지 치르면서 아시안컵 첫 경기 바레인전을 준비할 텐데요. 손흥민 선수의 결장이 확실시되는 경기는 1월 14일 내년에 열릴 맨유와의 경기고요. 또 1월 31일 브렌트포드와의 경기예요. 이 경기 사이에 그래도 휴식기가 있고 FA컵 일정이 있다 보니까 리그 경기 결장은 한국 대표팀이 결승까지 올라서 우승에 도전하는 일정을 모두 소화한다고 봤을 때는 2월 4일 에버튼 원정, 2월 12일 브라이튼과의 홈 경기까지 손흥민 선수가 최대 프리미어리그 4경기를 결장하게 되는데요. 4경기를 빠진다고 하면 뭐 사실 경기당 한 골씩 생각한다면 4골 정도를 손해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맨유, 브렌트포드, 브라이튼은 굉장히 또 강력한 전력을 갖고 있는 팀들이고 또 빅매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토트넘 입장에서 굉장히 큰 타격이 될 수 있어서 1월 이적 시장에 이런 이탈에 대비해서 추가적인 선수 영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조금은 만만치 않은 공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뭐 이런 일정들 속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말씀드린 10월 달에 좀 많은 골을 또 적립하고 차출 전까지 득점 페이스를 유지해 간다면은 혼란과의 경쟁 끝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손흥민 선수가 어떻게 보면은 득점왕이라는 개인 타이틀도 중요하지만 한국 대표팀의 주장으로서 또 우승 타이틀, 메이저 우승을 좀 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시안컵도 그렇게 또 간과할 수 없는 대회이기 때문에 모든 토끼를 잡기 위해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일단 한국 대표팀의 아시안컵 우승 도전 10월 A매치의 클린스만 감독의 명단을 보면 이미 이제 어느 정도 플랜 A가 완성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클린스만 감독이 10월 A매치에서는 거의 사례를 보기 좀 힘든 언제가 마지막인지 모르겠는데 최초 발탁 선수가 없었어요. 지난 9월 A매치 명단과 다른 점은 아시안게임 참가로 인해서 이제 황선홍호에 보내줬던 정우영 선수, 이 슈투트가르트 정우영 선수를 다시 이제 소집한 것 그리고 부상에서 회복한 전북현대의 베테랑 레프트백 김진수 선수를 다시 소집한 것 외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사실 이 명단이 쭉 갈 수밖에 없는 게 11월의 A매치는 이제 신선 경기가 아니라 2026 북중미 월드컵의 아시아 예선전 일정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 경기는 실험이 아니라 이제 결과가 필요하고 게다가 이제 월드컵이 48개국 본선 참가 체제가 되면서 아시아의 8장의 본선팀 캣이 주어지긴 했지만 우리가 생각보다 이 2차 예선전에 만만치 않은 팀을 만났어요. 중국, 태국 그리고 1차 예선 통과팀을
만나게 되는데 1차 예선 통과팀도 싱가포르와 감의 경기의 승자인데 싱가포르도 최근에 경기력이 만만치 않거든요. 물론 다 한국보다 한 수 아래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거칠고 또 원정에서는 쉽게 상대하기 어려운 팀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11월 당장 일정이 싱가포르가 될 가능성이 큰 첫 경기는 괜찮지만 11월 21일에는 중국 원정을 갔다 와야 하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자칫 삐끗할 경우에는 물론 뭐 2위로 최종 예선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무리가 없다고 하더라도 태국도 또 만만치 않은 전력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방심해서는 안 된다. 이 경기들이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고 우리가 대량 득점을 쉽게 기대하기 어렵다. 사실은 베트남과 10월달에 왜 경기하느냐라고 또 우려하시고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태국전을 대비할 수 있고 또 중국전을 대비할 수 있고 싱가포르전을 대비할 수 있는 일정이다 보니까 이 경기들도 굉장히 이제 중요해졌어요. 10월 13일 튀니지전, 10월 17일 베트남전이 각각 서울 월드컵 경기장,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있는데 다만 최근에 이제 강행군 일정 속에 근육의 피로가 있는 손흥민 선수 조금은 쉬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클리스만 감독이 튀니지전, 베트남전에 손흥민 선수를 어느 정도 뛰게 하고 또 어느 정도 기용하고 또 어떻게 또 선수단 전체를 살필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아시안컵에 윤곽은 들어갔다고 말씀을 드렸죠. 10월 A매치에 소집된 선수들이 거의 아시안컵 최종 엔트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부상 이슈가 없다면 이대로 갈 것 같고요. 4-4-2 포메이션을 클리스만 감독이 주로 쓰고 있죠. 손흥민 선수를 토트넘에서처럼 최전방 공격수로 기용을 하고 있는데 파트너로는 조금 이제 9번 역할로 포스트 플레이를 해주는 조규성 선수가 1옵션이고 득점 능력이 좋은 황의조 선수가 아마 로테이션 자원으로 기용이 될 것 같고요. 손흥민 선수의 백업 자원으로는 황희찬, 오현규 선수가 뛸 수 있고 4-4-2에서 좌우 측면 날개는 이재성, 이강인이 주력이 될 가능성이 커요. 이재성 선수의 중원 운영 능력, 이강인 선수의 또 플레이메이킹 능력을 활용할 것 같고 상대팀의 성향에 따라서 황희찬 선수가 선발로 나올 수 있고 문선민 선수가 후반 조커로 속도를 활용합니다. 두 명의 중앙 미드필드는 황인범, 박용우가 자리를 잡은 것 같고요. 헨츠의 홍현석 그리고 광주의 이수민 선수가 계속 선발이 되면서 백업 자원으로 있고요. 레프트백은 김진수, 이기재, 라이트백은 서령우, 김태환 라인이 구성이 되어 있고 특히 수비 라인 같은 경우에는 서령우, 김태환, 정승현, 김영권 같은 울산 현대 선수들이 K리그에서는 많이 소집이 되면서 조직력 문제를 좀 완화해주고 있습니다. 센터백 라인은 사실 김영권, 김민재가 주전 라인업이다가 지난 9월 A매치부터 정승현 선수가 도약을 했어요. 김민재, 정승현을 주전으로 쓰고 서울의 김주성, 울산의 김영권 선수가 백업 자원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골문은 김승규 선수가 부동의 주전이고요. 조현우 그리고 20세 이하 대표 출신인 김준홍 선수가 백업 자원으로 뛰고 있습니다. 사실상 선발 명단과 전체 엔트리가 완성된 클린스만 호 손흥민 선수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우승,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아시안컵 우승이라는 정말 메이저 타이틀 대단한 역사에 도전하는 시즌인데요. 여전히 전성기이고 또 전성기에서도 커리어 하이를 기록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 이 초반 기세가 우승컵 그리고 또 한 번의 득점왕이라는 결실로 이어질 수 있을지 한준TV에서 손흥민 선수의 작은 소식 하나까지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서 손흥민 선수의 모든 이야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